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인생의 작은 순간들이 가끔은 가슴 깊숙이 큰 울림을 남기곤 하죠. 오늘은 오래된 샹들리에 하나로 시작해 제 마음속에 빛처럼 남아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32살이고 결혼한 지 7년 된 여성입니다. 남편은 화물차 기사로 일주일에 거의 5날을 지방에서 보내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법도 배웠어요. 집안의 작은 수리부터 무거운 일까지 거의 다 제가 직접 하게 됐죠. 그런데 사람 힘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전기 작업 같은 것들요. 어느 날 거실에 있던 오래된 샹들리에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주문했죠. 샹들리에가 도착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복잡한 전선과 나사, 온갖 부품들이 뒤엉켜 있어서 이걸 누가 설치하지 싶더라고요. 그때 바로 동네에 사시는 이모부, 박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퇴직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서 동네 사람들 수리도 자주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희 사이도 늘 따뜻했어요. 저는 가끔 그분 댁에 가서 부엌일도 도와드리고 집안 정리도 하면서 친해졌죠. 박 선생님의 차분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는 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박 선생님께 문자 보냈어요. 샹들리에 하나 샀는데 설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짧고 간단한 답장이 왔어요.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일은 별로 없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커튼도 활짝 열었어요. 손님을 맞이하려면 집이 반짝반짝 빛나야 하니까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카페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설렘이 스며들었지만 그 이유는 아직 몰랐어요. 박 선생님이 오셨을 때 평소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손에는 툴박스를 들고자 어디 한번 보자. 이 샹들리에 말이지 라며 목소리에 자연스러운 신뢰감이 묻어났죠. 전 의자 하나 끌어다 놓고 샹들리에 상자를 열었어요. 그분이 천장 위에서 작업하는 동안 저는 아래에서 조심스레 받쳐줬죠. 천장의 하얀 페인트 위로 빛이 닿으며 먼지 입자가 반짝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팔에 전율 같은 게 스쳤어요. 뒤돌아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바뀐 듯 했고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본능적으로 박 선생님 얼굴을 쳐다봤는데 잠깐의 침묵 속에 그분이 눈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차마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요동쳤죠. 샹들리에를 다 달고 불을 켜니 하얀 빛이 박 선생님의 얼굴에 닿아 세월의 굴곡이 한순간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됐네 하며 웃음 지으셨죠. 저도 고맙다고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마주 앉아 손이 굳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 나이에 저렇게 손이 단단하면서도 세심한 분이라니 놀라웠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오갔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는 평범한 이야기에서부터 인생과 외로움,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 점점 깊어졌어요. 남편이 항상 길 위에 있다는 걸 박 선생님도 알고 있었죠. 가끔은 밤의 고요 속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제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움은 참 무거운 법이지. 그 말투에는 방 안에 울림이 있었답니다. 커피잔을 다 비운 후 박 선생님은 잔을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순식간에 TV 소리도 밖의 소리도 사라지고 시간이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잔을 바라보던 중 그분이 다가오는 걸 보고 가슴이 새처럼 두근거렸죠. 그리고 우리 사이엔 오로지 침묵만 남았어요.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깃든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눈에 드러난 듯했죠. 시간은 잠시 멈춘 것 같았고 마치 바다 위 파도가 서로 섞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느낌도 들었답니다. 방 안을 밝히는 빛은 우리가 숨겨둔 어두운 구석들을 비추었고 아마 우리가 샹들리에를 달며 남긴 그 빛이 지금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갑자기 잠잠해졌고 나눈 대화와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이번에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순간은 작별과 수용이 만난 지점이었을지도 몰라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가봐야겠네. 문을 나서는 그분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 뭔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사라졌어요. 떠난 건 그분이 아니라 제 안의 한 조각이었죠. 그날 밤 다시 샹들리에 불을 켰어요. 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셨지만 그 빛이 방 안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작은 불꽃이 금세 큰 불길로 번지다가 이내 재로 변하지만 그 따스함은 오래 남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시작도 끝도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들은 습관이 되었고 만날 때마다 말이 아닌 침묵이 우리를 말해주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우리는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은 침묵 속에 머물렀죠. 몇 달이 흘렀어요. 매번 집원이 마지막일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순간 그 생각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게 습관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매번 그 집 문을 나설 때마다 제 일부가 그곳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면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널고 그의 피곤함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제 안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어요. 가끔 남편이 말할 때면 눈이 멀어져 생각은 박 선생님의 침묵 속을 헤매곤 했죠. 사람은 가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과 양심이 늘 싸우는데 이상하게도 둘 다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미 추억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샹들리에 하나로 시작해 커피 한 잔으로 이어진 그 이야기는 이제 제 안에 자리 잡은 비밀이 됐어요. 지금 남편은 또 길 위에 있고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가끔 샹들리에를 바라보면 아직도 불빛이 반짝이죠. 아마 그 빛은 제가 겪은 일의 흔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저도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빛이 우리를 비출까요? 며칠 후였어요. 박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로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죠. 그날 이후로 샹들리의 빛이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가 한 줄기 빛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꾸며 입었어요. 검은색 슬림한 원피스에 살짝 비치는 레이스 디테일이 있었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하이힐을 신었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는데 이 모든 게 마치 제 마음속에 새로 피어난 감정들을 은근히 표현하는 듯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라며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이 변화가 반가웠답니다. 그날 동네 카페 별빛 다방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평소에 자주 뵀던 분이라 반가웠지만 어쩐지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죠. 그분은 평소 입던 헐렁한 셔츠 대신 깔끔한 하늘색 와이셔츠에 다림질이 잘 된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눈빛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멋있게 입으셨어요? 혹시 데이트라도?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박 선생님은 잠시 웃음을 참다가 그럴 리가, 그냥 옛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옛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증이 확 올라왔답니다. 옛 친구라니 혹시 그때 전기공사 이야기 나왔던 분 말인가요? 제가 짐작해 물으니 박 선생님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 분과는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지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퍼져나갔어요. 그가 말한 특별한 인연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가 오늘처럼 다른 사람처럼 보였을까? 궁금증에 사로잡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음에 꼭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카페 밖으로 나서는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저와 박 선생님의 미묘한 거리감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문득 그날 이후로 박 선생님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집에 돌아와 샹들리에 불을 켰을 때 그 빛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예감도 함께였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처럼요. 이 빛이 밝혀줄 진실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 선생님과의 짧은 만남이 계속 마음을 어지럽혔죠.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켜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인 양평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반짝임이 마치 제 마음속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비추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진한 와인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H라인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새로 산 검은 가죽 구두를 신었죠. 손목엔 얇은 금색 팔찌를 찾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내려왔어요. 오늘은 뭔가 다를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어요. 양평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달빛 서점 납을 지났어요. 그곳은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으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죠.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박 선생님이 그곳에서 책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박 선생님, 제가 반가워서 부르자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천천히 돌아섰죠. 지은 씨, 이런 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엔 작업복 차림이지만 오늘은 깔끔한 캐주얼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서점에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 여기 와서 책을 읽곤 해. 너도 들어와서 차 한잔 할래? 라고 제안했어요. 서점 안은 나무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고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서 마치 시간을 멈춘 공간 같았어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나눴죠. 그때부터 박 선생님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난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어.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서 일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곳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그 옛 친구라는 사람은 내 아내였어.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죠. 이혼하셨나요? 조심스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년 전에.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서점에 와서 추억을 곱씹곤 하지 라고 털어놓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이 왜 그리도 복잡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박 선생님의 마음속에 아직도 아픈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저와의 만남에도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저와의 만남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마도 서로에게 필요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야 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빛나는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 샹들리에 불을 켰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 빛 아래 저는 또 한 번 묘한 떨림과 함께 다가올 이야기를 직감했답니다. 이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날 저녁 집 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천장을 부드럽게 감싸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지만 그 빛이 오히려 제 마음속 혼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진주 귀걸이가 살짝 흔들리고
몸에 딱 맞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가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더군요. 검은색 슬릿 스커트가 다리 라인을 살짝 드러내며 은근한 매력을 더했죠. 발끝에는 새로 산 붉은색 스틸레토 힐 마치 제 마음속 감정을 옷차림으로 표현한 듯했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죠.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박 선생님이 아닌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긴장한 듯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 선생님의 아들 태현입니다. 그가 조심스레 인사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 선생님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그를 집 안으로 들였죠. 태현은 조금 어색하게 집안을 둘러보다가 아버님께서 저와 연락을 자주 못하셔서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묻어났죠. 저는 찻잔을 준비하며 속으로 이게 무슨 소용돌이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선생님이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태현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현아, 이렇게 갑자기 와서 놀랐구나. 박 선생님은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태현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박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사실은 지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요즘 예전 같지 않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으려 해.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기다렸죠. 박 선생님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큰 상처와 후회,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와 박 선생님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암시를 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그 감정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샹들리의 불빛이 한층 더 강하게 빛나며 방 안을 환하게 물들였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어요. 박 선생님과 태현, 그리고 이 세 사람 사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진실과도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맑고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어요. 전날 밤 박 선생님과 그의 아들 태현이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전기 샹들리의 불빛처럼 반짝였던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옷장 앞에 서서 입을 옷을 고르는데 하얀색 블라우스와 연한 핑크색 미디 스커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팔목에는 은은한 은팔찌를 걸었고 발에는 세련된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어요. 거울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늘은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라고 중얼거렸죠. 점심 무렵 저는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찻집 달빛 정원을 찾아갔어요. 이곳은 가게 안에 작은 정원이 있고 벽에는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어 마치 미술관 같은 분위기였죠.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모과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살짝 열리면서 박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잃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아 지은 씨, 오늘은 혼자서 오셨네요. 라고 물었어요.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제가 대답했죠.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너와 태현이 나눈 대화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것도 느꼈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박 선생님은 한참 동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젊은 시절, 서울에서 겪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내와의 이별 과정, 그리고 태현을 키우며 느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갈등.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와의 만남이 내게 작은 빛이 되었단다. 그래서 더욱 솔직해지고 싶었어.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그 순간 가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긴 흑발을 뒤로 넘기고 빨간 립스틱이 돋보이는 진한 메이크업에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박 선생님과 그녀가 서로를 본 순간 긴장감이 가득한 정적이 흘렀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저는 서서히 숨을 죽였죠. 이 여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그날 찻집 안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직감했답니다. 샹들리에 빛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점점 더 어두운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등장으로 찻집 안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긴 흑발을 뒤로 넘긴 그녀,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죠. 박 선생님과 오랜 인연이 있는 듯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진은 검은 트렌치코트 아래에 은은하게 빛나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세련된 검정 부츠를 신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묘한 매력이 느껴졌죠. 수진 씨,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 선생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요. 그녀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긴장과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모과차를 마셨어요.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였죠.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 삶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박 선생님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태현 씨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박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요. 라고 답했어요. 그들은 찻집 한켠에 앉아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과 갈등, 예상치 못한 배신과 이별, 그리고 남겨진 상처들. 그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소설처럼 복잡하고도 진한 감정을 담고 있었답니다. 제가 듣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박 선생님의 과거와 그들이 겪은 아픔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숨겨진 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수진이 슬며시 손목에 찬 얇은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사이에 남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아픔만 남을 거예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맞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찻집 밖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창문을 흔들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답니다. 저는 그 찰나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모두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로 이어질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숨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샹들리의 빛이 더욱 강하게 빛나며 어둠 속 미스터리를 밝혀줄 듯했죠. 며칠 후 저는 여전히 그날 찻집에서 들은 이야기와 수진의 등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끌어올랐죠. 그날 입었던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 무색하게 저는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오늘 저녁에 집에 잠깐 와줄 수 있겠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죠.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민소매 원피스에 가벼운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발에는 편안한 플랫 슈즈를 신었답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고 은은한 향수 한 방울을 뿌렸죠. 박 선생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태현도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 씨, 오늘은 우리가 숨겨왔던 진실 중 일부를 말하려고 해. 박 선생님이 말을 꺼냈죠. 사실 수진 씨와 나, 그리고 태연 사이에는 우리가 몰랐던 가족사가 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 젊었을 때 겪었던 아픔과 그로 인해 생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태현의 출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태현은 가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수진과 박 선생님 사이에 숨겨진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그들의 고백을 듣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삶의 무게를 담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박 선생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달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하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결국 전화를 끊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은 씨, 이 전화는 우리가 감춰야 할 무언가가 누군가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죠. 그 순간 방 안의 샹들리에 빛이 깜빡이며 약간 흔들렸어요. 마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려는 듯 했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인가 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숨겨진 진실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다짐이 생겼죠. 그날 밤 샹들리에의 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미스터리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 속에서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기다렸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고 샹들리에 불빛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 빛 아래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검정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발끝에는 부드러운 벨벳 슬리퍼를 신은 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어요. 그때 문자가 도착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은 한 줄뿐이었죠. 진실은 가까이 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고 동시에 불가사의한 흥분도 일었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박 선생님의 번호가 떴어요. 급히 전화를 받았죠. 지은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죠. 우선 집 밖에서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해요. 박 선생님의 당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이 점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자 태현이 서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지은 씨,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어둠을 뚫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태현은 아버지와 수진 사이에 숨겨진 진실뿐 아니라 그 비밀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 대화 중 저는 그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때로는 진실보다도 침묵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샹들리의 불빛은 계속해서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 빛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거야. 그러나 그 밤 창밖에서 들려온 낯선 발소리와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샹들리의 빛은 빗소리에 부딪혀 반짝였지만 그 빛도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죠. 저는 흰색 실크 잠옷을 입고 창가에 앉아 빗속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모습에 스스로도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죠. 태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어요.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죠. 태현이 전화를 받으며 네, 지금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급히 저를 바라보며 수진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도와야 해요. 라고 말했죠. 저와 태현은 곧장 차를 타고 수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빗길을 달리며 마음은 점점 조여왔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죠. 수진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단서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불안이 더했어요. 도착한 곳은 양평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낡은 나무문과 기와 지붕이 비를 맞으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작은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고 안에서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문이 열리며 그녀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옅은 화장기와 젖은 머리카락이 어우러져 평소보다 훨씬 더 연약해 보였죠. 와줘서 고마워요. 지은 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앉았고 수지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의 비밀이 누군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해요. 그래서 나도 위험에 처했죠. 그 말에 저는 몸이 굳는 듯했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천장을 부드럽게 비추며 이 순간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듯했죠.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넘겨야 해요. 수진의 다짐이 방 안을 울렸고 저와 태연도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창문 틈으로 어슴푸레한 눈빛이 비쳤어요. 우리 셋은 순간 숨을 죽였고 샹들리의 빛 아래서 펼쳐질 다음 장면을 기다렸답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크게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는 젖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의 모습이 샹들리의 빛에 비쳐 어둠과 빛이 뒤섞인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진실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남자는 냉소를 지으며 진실이라? 그 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아는가? 이제 그만둬라 라고 경고했어요. 태현이 일어나 단호하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가 알 권리가 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어요. 이 빛 아래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서야 해. 샹들리의 조명이 한층 더 밝아지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 빛은 마치 우리를 감싸 보호하는 듯했죠.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뒷걸음쳤어요. 이건 끝이 아니다. 그가 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샹들리에 빛 아래 피어난 비밀과 감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과 수진, 태현 사이에 숨겨진 그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지도 몰라요. 저는 속삭이며 샹들리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강렬하게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비출 준비가 되어 있었죠.